테크놀로직의 글로벌 부의 대이동, 이 발췌본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부자 되는 법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평범함에서 시작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가문, 그러니까 왕조, 다이너스티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네, 그렇죠. 이 부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뭐랄까 그냥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요. 현재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고 생각 자체를 바꿔서 행동하게끔 만드는 그런 촉구의 메시지가 강합니다. 아, 생각의 전환. 네, 특히 예전 방식으로는 이제 자산 관리가 잘 안 되는 시대니까요. 새로운 생존 전략, 그러니까 가문을 세우고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죠. 네, 들어보니까 시작부터가 아주 현실적이더라고요. 세계 부의 90%를 상위 10%가 가졌다. 이런 극단적인 불균형부터 딱 짚고요. 네네. 그리고 부의 계층도 7단계로 나눠놨어요. 0달러부터 100억 달러 이상까지. 그러면서 이제 당신에게 직접 묻는 거죠. 그렇죠. 당신 순자산 얼마냐? 자산 한 곳에만 있냐? 글로벌 전략 있냐? 5년 뒤엔 어디 있을 것 같냐? 이거 질문들이 좀 네, 뼈 아프던데요? 맞아요. 그 현재 위치 파악, 이게 바로 글로벌 부의 대이동이라는 이 판에 참여하는 첫걸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시작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목표를 딱 세우고 이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단계별 목표 설정. 네. 예를 들어서 뭐 중산층 이하다 이러면 일단 100만 달러 자산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요. 중상류층이면 이제 세금 문제, 자산 분산 이런 걸 공인해야 하고 네. 그 이상이면 이제 가문 승계까지 보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이죠. 결국은 그 생각의 크기가 행동을 만든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인 전략들도 좀 살펴볼까요? 자산 운용 쪽은 어떤가요? 자산 운용은 안정형, 성장형 뭐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생존이라고 봐요. 살아남는 게 먼저다. 아, 일단 생존. 네. 그러면서 HSBC나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글로벌 은행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동시에 페트카나 CRS 같은 이런 규제들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죠. 이게 참. 아, 양면이 있군요. 그렇죠. 자산은 영리한 사람의 몫이다. 이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자녀 교육은요? 이것도 좀 독특하던데요. 네, 자녀 교육에 대한 시각은 어쩌면 좀 더 파격적일 수 있어요. 교육을 그냥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가문의 첫 번째 투자다. 이렇게 보거든요. 투자요? 네. 그러니까 이튼이나 하버드 같은 엘리트 교육이 단순히 좋은 대학 가는 걸 넘어서 국적, 언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트워크, 이것까지 다 고려한 글로벌 전략의 일부라는 거죠. 아, 네트워크. 그래서 뭐 미국, 영국, 스위스 이런 곳으로 교육이민 가는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요. 심지어는 자녀를 자산으로 본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Children as assets. 자녀를 자산으로.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키우는 뭐 가문 아카데미 이런 개념까지 나와요. 잘 키운 자녀 한 명이 1억 달러 자산이랑 맞먹는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떠세요? 와, 정말 대담한데요. 굉장히 다른 관점이네요. 자산 교육 다음에는 이제 리스크 관리 얘기도 나오죠.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이게 또 엄청 중요하죠. 특히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불안정성, 이게 모든 걸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와닿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안정적인 국가, 그리고 캐나다나 호주 같은 곳들, 이렇게 최소 2곳 이상으로 자산이랑 생활 기반을 분산시켜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분산이 핵심이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투자 이민 같은 걸로 복수 국적을 갖는 거, 이게 이제는 리스크 회피를 위한 옵션이라고까지 말해요. 단순한 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생존 전략 차원인 거죠. 생존 전략.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민이라는 것도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자산 보호, 자녀 교육, 세금 최적화, 이걸 다 합친 통합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민도 전략이군요. 그렇죠. 자산 규모나 목표에 따라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100만 달러 이하면 캐나다, 뉴질랜드, 1000만 달러 이상이면 스위스,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그 이후 단계로는 이제 뭐 사모펀드 PE,
벤처 캐피탈 VC, 블록체인 이런 좀 더 고급 투자로 자산을 불리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산이 한 $1,000만 넘어간다. 이러면 패밀리 오피스를 세우라고 제안하죠. 패밀리 오피스요? 그건 뭔가요? 패밀리 오피스는 단순히 자산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문의 투자, 세금, 법률 문제, 승계 계획까지 전부 다 총괄하는 일종의 가문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이 모든 전략들이 결국은 개인의 부축적에서 시작해서 자녀 교육, 리스크 분산, 자산 증식 이 단계를 쭉 거쳐서요. 네. 뭐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지속 가능한 왕조를 만드는 하나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행사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가문 헌법 같은 규칙도 만들고 후계자 시스템도 갖추고 그래서 영속성을 확보하는 거죠. 가문 헌법이라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이 결국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도 부록에 있는 체크리스트로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산 목록 만들기, 법적 대리인 지정, 유언장 작성 같은 거예요. 실질적인 준비들. 그렇죠. 자산의 존재조차 모르면 상속받을 길도 없다. 이 말이 참 현실적이죠. 결국 이론만으로는 안 되고 가문을 지키려면 실질적인 준비랑 행동이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평범함, 오디네리에서 시작해서 왕조, 다이내스티를 향하는 로드맵. 결국 이 자료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네요. 이 이야기들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네, 이 책이 글로벌 부의 대이동이라는 큰 지도를 보여줬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HNIWI 코드, 부자들의 비밀 이민 전략이라는 무기를 준비하라고 암시하면서 끝을 맺거든요. 다음 단계 예고군요. 그렇죠. 전략을 알았다면 이제 그걸 실행할 구체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부의 이동 지도를 이제 보셨는데 그렇다면 당신만의 여정을 시작하고 가문을 설계할 그 도구, 그걸 손에 쥘 준비는 되셨습니까?